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C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CPU가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용어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오늘 학습하는 내용들은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 내려봤는데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지난 시간에 CPU에서 레지스터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각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되는 어떤 동작이다. CPU의 동작인데요. 하나의 클록 펄스 동안에 실행되는 기본 동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CPU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제어 신호, 다시 말하면 클록 펄스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클록 펄스들을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클록 펄스를 발생하는 동안에 어떤 명령어들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 발생되는 동안에 뭔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한다. 명령어들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클록 펄스 동안에 실행되는 기본 동작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add라는 덧셈을 하는 동작도 한 번에 덧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록 펄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제어 신호라고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어 신호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것을 이제 주파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몇 헤르츠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주파수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수한 성능의 CPU라는 것은 빠른 시간의 명령어들을 많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클록 펄스를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PU의 성능을 나타낼 때 뭐 예를 들면 3GHz, 헤르츠라는 주파수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1초 동안에 30억 번, 기가의 의미가 되겠죠. 30억 번의 클록 펄스를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주파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우수한 성능의 CPU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어떤 순서대로 실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발생하는 신호를 제어 신호라고 한다. 위에 클록 펄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이 클록 펄스를 언제 발생을 시켜야 할까, 언제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한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CPU 클록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PU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에서는 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클록 펄스가 일어나는 동안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요.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수행 속도가 같지는 않겠죠.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빠르게 수행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때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특징과 장단점을 아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동기 고정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동기 가변식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비동기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동기라는 것은 뭔가를 맞춰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동기 고정식이라는 것은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동작 시간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